이 70대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신 아드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자, 전해주시죠. 네, 이 제보자는 아버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5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수술을 하면서 병간호를 했고요. 또 3년 전에도 아버지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부상을 당해서 골반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때도 일도 포기를 하고 병간호를 했는데요. 하지만 아들도 있고 생업도 꾸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결국 2년 전에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시게 됐습니다. 이 관계자들에게 아버지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서 목소리가 좀 크실 거다. 화내시는 거 아니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찾아뵈면은 항상 잘 지내고 계셔서 안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와 요양보호사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요양보호사에게 효자손을 휘둘러서 이 보호사의 팔에 금이 가고 머리가 찢어졌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괜찮냐고 물었더니 휠체어에서 떨어져서 좀 다치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놀라서 죄송하다 사과하고 사과를 직접 드리러 가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니다 찾아뵙겠다고 했고 치킨 20마리도 준비를 해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사고 쳤구나 싶어가지고 치킨 20마리를 사들고 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요양원에서 또 전화가 옵니다. 요양원 측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노인 전문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가면 혹시 좋게 좀 말씀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5시간 지났을까 조사관들이 전화 옵니다. 조사관들이 전화 와서 조사관들이 얘기하니까 괜찮습니다, 뭐 저희 아버지도 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하니까 조사관이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떤요? 보호자님, 그게 아니고요, CCTV를 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조사관이 CCTV 영상 꼭 보시라 해서 진짜 서둘러서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이 아드님이 달려가셨답니다. 그래서 영상을 확인하셨대요.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버지가 이제 효자손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양보사님이 목을 조르세요, 같이.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휠체어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요.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이제 그러면 가버리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못 걸으시는 분인데. 근데 굳이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발로 배를 밟고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동영상 볼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휘둘렀으니까 죄송하다 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동영상을 봤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두 발로 올라가요, 가슴 위에를. 뭐 손으로 짚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무게를 그대로 실어서 올라가요. 그렇게 누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아프니까 발버둥 치니까 휠체어를 가지고 머리 위를 눌러요. 말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네, 정말, 네, 저렇게 요양소에서 어쨌든 뭐 아버지가 뭐 잘못을 해서라고 맨 처음에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동영상을 보니까 저렇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요양보호사의 입장을 어쨌든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이 아버님께서 침대를 좀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바로 들어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걸로 효자손으로 이제 이 요양보호사를 때렸고 거기에 이제 놀라기도 했고 또 이제 싸움이 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다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효자손을 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얘기를 하다가 이러다 뭐 또 아버지께서 또 일어나면은 더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아버지를 좀 제어하려고 휠체어를 가지고 머리 위를 눌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휠체어로 이렇게 뭐 목을 졸랐다는 거 이런 거는 오해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너무 흥분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또 여기서 더 큰 일이 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깨 쪽을 누른 것이지 목을 조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뭐가 됐든 중요한 건 당초 요양원 측의 설명과 CCTV 영상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요양원은 그러면 저 영상 속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풀 영상은 안 봤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양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 벌어진 날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효자손을 뺏는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다쳤다고 보고를 했고 그 실제 CCTV 영상을 봤는데 당시에 요양보호사가 보고한 내용하고 그리고 그 다친 내용을 보니까 거기까지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나오고 안 봤는데 나중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러면 뭐가 이상이 있나 싶어서 전 풀 영상을 봤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세히 안 봤던 거 지금 뭐 신뢰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풀 영상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영상 봤는데 7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실랑이가 벌어지고 폭행이 있었던 상황까지 딱 4분 정도였더라고요. 그걸 다 못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드님이 더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요, 교수님? 네, 이 아드님께서 이 영상을 보실 때도 얼마나 화가 났을까 싶은데 게다가 또 이 사건을 깨닫는데 6일이 지나서나 이 상황을 알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건 5월 10일이에요. 5월 10일 날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4일 뒤에 아버지께서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고 왼쪽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 이제 요양원 쪽에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14일 날 가서 보니까 갈비뼈에 골절상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큰 폭행이 있었으면 10일 날 당연히 보호자한테 전화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냥 이렇게 요양원에서도 이 상황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해서 넘어갔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이제 이 몸이 아프다라고 얘기해서 병원에 가니까 아버지 갈비뼈가 골절이다라는 진단을 받으셨으면 당연히 다 보호자한테 연락을 먼저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이틀이 지난 예. 16일에 돼서 연락을 한 겁니다. 자, 요양원 측은 우리는 숨길 의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노인보호기관과 시청은 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따르면 보호자에게도 연락이 늦었고요. 입소자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말만 듣고 피해자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통증 호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병원 진료가 늦어진 상황 등을 전부 학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사례 판정을 해서 지자체에 넘길 예정이고요. 지자체에서 영업정지나 단순 교육 권고 등 행정처분을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아버지가 언어장애, 청각장애인 점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요양원이 사건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2년 동안 계셨는데 또 다른 학대가 있지 않았나 의심도 든다고 합니다. 요양원 측은 사과를 했고 현재 합의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모두 고소하셨다고요? 그렇죠. CCTV 보고 이걸 고소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경찰에 바로 가는데 고소를 하러 가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남편이 전화 왔다고 합니다. 어디 쉬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서 지금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50만 원 줄 테니 좀 참아라 얘기하고 그걸 듣고 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50만 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절대 우리 아내가 두 발로 하지 않고 한 발로 누른 걸 잘못 본 거라고 하니까 CCTV 휴대전화에 다 영상을 저장해 놨거든요. 이걸 보여주면서 아니 한 발이든 두 두 발이든 하면 안 되지요. 그게 더, 뭐 더 중요합니까? 나아가서 휠체어 바퀴로 지금 누르는 그러니까요. 모습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요양보호사 사과는 없다고 그러고요. 두 요양보호사한테 책임을 물을 예정이고 다만 신경이 좀 손상돼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요양보호사분도 뭐 맞긴 맞았나 봐요. 그래서 손을 맞아서 신경이 손상이 됐다. 그래서 쌍방 고소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